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유튜브 채널 시안책방의 운영자고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라는 책을 낸 저자 이시안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의 지역인문학센터가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문언어학적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를요. 더 확대하여서 일반 대중의 인문언어학적 소양의 함양을 도우려는 일환으로 저와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알아볼 것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돈이죠. 돈. 네. 북튜브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일단 유튜브에서 얻는 광고 수익은 당연히 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북튜브는 그 특성상 유튜브 4대 천왕이라는 게임, 퀴즈, 먹방, 뷰티에 비하면 그리고 사실 이렇게 4대 천왕까지 갈 것도 없고요. 웬만한 컨텐츠들에 비해도 조회수가 좀 안 나오기로 악명 높은 컨텐츠거든요. 영화 소개 같은 채널과 비교해 보시면 금방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얘기할 때 구독자를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독자는 유튜브 광고 수익과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조회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조회를 해야지 유튜브 광고를 보는 거니까요. 다만 이 구독자가 많으면 많은 조회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독자와 조회수가 꼭 비례하지만은 않거든요. 킬링타임용 재미 영상을 추구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실제 조회수는 높지만 구독자 수는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가령 살쪘다고 해서 혼난 아이유라는 영상은요. 조회수가 480만 회를 넘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이 실린 채널의 구독자는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은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좋습니다. 반면 북튜브는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그런 북튜버들은 조회수에 비하면 구독자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런 책 소개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해 놓으면 언젠가는 보겠지라는 그런 구독자들의 심리가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안 읽으면서도 또 서점에 갔다가 막상 책을 사는 심리, 이렇게 나중에 꽂아놓으면 나중에 언젠간 읽을 거야 라는 그런 심리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1조회수당 1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1조회를 했는데 영상을 막상 보니까 별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3초 만에 나와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광고를 볼 시간 자체가 없었거든요. 광고를 안 봤는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쉐어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영상을 이제 어그로 끄는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제목을 다는 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들은요. 1조회당 0.5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시청 시간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영상을 몇 분 이상 보았냐라는 그런 건데요. 영상을 많이 보면 광고도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청 시간이 비교적 긴 컨텐츠, 그러니까 정보성이 강해서 한번 보면 사람들이 지속해서 보는 확률이 높은 그런 컨텐츠들은 1회당 광고 비용이 1원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참고로 제 시안책방의 1조회당 비용은 4에서 6원 정도 사이더라고요. 유튜브 광고 수익을 늘리려면요. 정보성을 강화해서 영상 시청 시간을 늘리면 그나마 북튜브의 약점을 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영상을 추천해 줄 때도 좋은 영상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청 시간입니다. 유튜브는 영상 꾸준히 쌓다가 어느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한 영상을 여기저기 추천해 주는데 그 영상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가 또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보고요. 결국 그러다가 구독까지 이어지면서 한순간 구독자가 확 늘어나기도 합니다. 흔히들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를 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영상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요.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계속 그 영상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영상이 괜찮다는 증거니까 영상 길이에 45% 정도 이상 시청 시간이 나오면 좋은 영상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분 길이의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2분 15초 정도 영상을 보면 영상 시청 시간은 잘 나오는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조회수 외에도요,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으면 후원 시스템도 있고요, 라이브 중 슈퍼챗 기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수익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채널이 성장한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요. 그리고 채널이 성장하더라도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 다양하게 수익을 일으키면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은 외부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북튜브는요, 유튜브 안에서의 수입보다는 외부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외부적인 수익 창출의 첫 번째는 바로 협찬입니다. 출판사가 책을 마케팅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구독자가 이렇게 확보가 되면요, 협찬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책을 증정할 때니까 리뷰 좀 해달라는 요청은 정말 많고요. 비용을 책정하고 정식 협찬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구독자가 몇천 명인 수준에서도 이런 협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비용 책정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한때 김미경 TV가 책 소개를 하면서 거의 한 번 소개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탑 클래스의 북튜버 같은 경우 보통 이건 뭐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15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협찬이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또 이 레인지가 넓은 게 뭐 경기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하진 못합니다. 다만 요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찬 비용을 낮게 책정하면 당연히 협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박리담에는 권하지 않아요. 책 추천이기 때문에 구독자들 입장에서는 협찬책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이해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협찬받은 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한 달에 2번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협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유튜브 영상 올릴 때요, 영상 설명란에 자신의 이메일을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하는 이메일은요,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좀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은요, 간단한 제안서입니다. 말하자면 협찬 비용은 어떻게 되고, 협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의뢰하시면 제작 업로드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는 간단한 형식이면 되거든요. 출판사에서 뭐 이메일 의뢰를 하고 그러면서 비용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메일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제안서에 여러 가지 협의거리를 다 담아놓고 그냥 그 제안서를 보내시면 일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을 받고 협찬을 할 때는요, 유튜브 광고도 따로 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업로드한 컨텐츠를 유튜브 애드워드를 통해서 유튜브 광고를 태우게 되는데요, 협찬받은 비용의 한 20% 정도 이상은 이렇게 광고비로 쓰는 것이, 그래야지 조회수도 좀 나오고요, 그래야 또 광고비, 협찬비를 준 출판사도 좀 납득이 되겠죠. 조회수가 나와야지. 유튜브에 광고비를 쓴다는 것은요, 말하자면 유튜브가 돈을 받고 여기저기 추천해 준다는 뜻이니까 어느 정도 조회수는 보장이 되게 됩니다. 협찬비를 받고 또 거기서 내가 광고비를 쓰면 뭐가 남나 싶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조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 채널의 구독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도 안 나오고 비디오 스크라이브 같은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광고 많이 받는 그런 채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채널들은 이런 식으로 구독자를 엄청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업 북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나 마케팅 프로세스를 쌌는데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튜버 중에 1세대 북튜버에 속해서 북튜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일지라 님이 있어요. 이 책일지라 같은 경우는요, 원래 대기업 마케터 출신이고 스타트업을 하던 사업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알려주신 요령들,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나중에 전업을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요령들 같은 걸 보면 매우 사업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업을 하시려면 이분처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사에서 이메일이 오면요, 이메일로만 처리하지 말고요,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그 미팅을 요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번 일은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이것을 기회로 뭐 전화번호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구면이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인연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또 역제안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이런 책을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면 어떻겠니? 라고 먼저 이제 북튜버가 출판사에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요, 전업으로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채널을 구축하는 시간만큼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협찬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유튜브 수익의 몇 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사실 북튜버는요, 유튜브 수익보다는 출판사와 같이 마케팅하면서 협찬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북튜버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협찬 말고도 오프라인 행사에 초대받는 경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은근히 독서 관련 행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행사들에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 진행, 모임 리더 이런 역할들을 부탁받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서관 강연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작년에는 또 독서 페스티벌 같은 무대에서 강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큰 강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또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독서 모임에서 초대받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진행 능력이 있다 싶으시면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혹은 뭐 독서 행사의 MC 같은 역할로도 섭외가 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북튜버로서 인지도가 좀 쌓여야 가능한 일이겠죠.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으로 연결될 때는요, 북튜버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대외 활동들을 하시면서 영업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요, 전업으로 하셔도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튜버 분들이 꿈꾸시는 것 중 하나가 책으로의 연결이에요. 자신의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정말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나에게 고맙다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같은 베스트셀러를 내고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도서 추천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승환 작가 정도 돼도요,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책으로만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책은 수익보다는 자신의 브랜드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자신의 채널과 책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간혹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방송 진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하는 주업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북튜버로서 방송 진출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북튜버 1세대이신 겨울서점님과 책읽지라님 같은 경우는 북튜버로 방송 활동까지 하신 예입니다. 겨울서점님은 MBC 라디오 DJ를 하셨고요. 그리고 책읽지라님은 TBS의 책 소개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셨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문 예이긴 합니다. 그래도 북튜버를 하시면서 자신의 캐릭터가 분명하고 차별점이 좀 있다 싶으시면 이런 기회도 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튜버로서의 일반적인 길이었다면 조금은 다른 길인 스스로 사업을 벌이는 길도 있습니다. 사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요즘처럼 선택할 것이 많아서요, 선택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매우 전망 좋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있죠. 사람들은 책을 선택할 때요,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추천해달라고는 하지 않아도 책을 추천해달라고는 많이 하죠. 그래서 아예 큐레이터로서의 직업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 큐레이션 사업을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경영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10분 독서의 이동우 대표는요, 아예 북박스 클럽이라고 한 달에 한 번 경제 경영서 중에 읽어볼 만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집으로 보내주고요, 그 책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그 전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정도가 되려면 내공이 많이 쌓여야 하는데요,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확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면 좋으니까요,
이런 식의 발전 방향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분야의 사람들이 실제로 발전해서 하고 있는 모델들이니까요. 지금까지 북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보았는데요. 꼭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북튜브는 참 매력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구실로 계속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튜브를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을 때가 코로나 사태 때예요. 많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이요, 갑자기 인강을 만들어야 되니까 컨텐츠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채널 시안책방에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가져다 쓰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가져다 쓰셨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저작권 때문에 걱정이 되셨는지요,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이메일에 좀 답을 드렸었는데, 나중엔 좀 그게 많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아예 공표를 했어요. 초, 중, 고등학교 인강 제작용으로 이 영상을 얼마든지 갖다 쓰셔도 됩니다. 저작권 걱정하지 마시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이 이런 위기 국면에서 좀 힘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북튜브는요, 처음 시작하기에는 손쉬운 분야입니다. 일단 책이 많으니까 소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조회수나 구독자 면에서 생각보다 호응이 없으니까 흥이 나질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책도 읽고요, 나중에 잘 돼서 발전하면 부업으로도 삼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브랜드 구축에도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신 김에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죠. 어차피 처음에는 구독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가시면서 어느 정도 자신 채널의 정체성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지금까지 저 이시안과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콜라보로 같이 제작한 영상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단의 지역인문학센터는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문 언어학적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사업과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